회계의 시작은 발생주의 회계의 이해부터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가계부에 어떻게 적지? 신용카드를 쓰면 가계부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웬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가계부를 꾸준히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돈 쓸 때마다 일일이 기록을 해야 하니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끔은 가계부를 쓰다가 느닷없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은 가계부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가 아리송하다. 할부 결제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지? 그래서인지 가계부 쓰기와 관련해서 모 회계사가 종종 접하는 질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이다. 신용카드 지출은 발생주의 회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회계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원칙 중 하나다. 여기서 발생 기준이란 현금의 입금, 출금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와 반대되는 개념이 현금주의 회계다. 현금주의에는 월급과 같은 수익은 현금이 입금된 날의 수입으로 기록하고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한 때의 지출로 기록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계부가 현금주의를 적용한 대표적인 회계다. 오 회계사는 노트북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물건은 분명 손안에 있는데 돈을 내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오 회계사는 노트북을 구매한 것인가? 하지 않은 것인가?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노트북을 사지 않은 것이다. 왜?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노트북을 사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왜? 오 회계사는 분명 지금 또 카페에 앉아 새로 산 노트북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으니까. 현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회계사가 노트북을 구매한 것이 맞다는데 동의할 수 있는가? 네 라고 대답한다면 발생주의 회계의 기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비록 현금의 지출은 없었지만 노트북 구입이라는 거래가 발생하였고, 즉 발생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없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거래가 발생했다는 느낌만 알아두자. 그러므로 노트북 구입비라는 비용이 기록된다. 즉 감가상각은 없다고 가정한다. 즉 노트북을 산 게 맞다. 비록 가계부는 현금주의에 따라 쓰지만 그렇다고 노트북 구입 사실을 가계부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없다. 즉 물론 기록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카드 대금 결제일의 비고란에 노트북을 샀다고 적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출을 통한 재테크 실천이라는 가계부 작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때에는 현금주의 가계부에 살짝 발생주의 회계를 접목시켜야 한다. 현금 지출 외에 카드 결제분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하는 것이다. 즉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빚, 즉 카드 결제 대금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하면 된다. 그리고 카드 결제 대금이라는 빚이 차곡차곡 쌓여 결제일에 현금으로 결제될 때까지 현금과는 별도로 관리를 한다. 요즘에는 가계부 앱이 많이 나와 있어서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문자로 전송되면 그 내용을 가계부에 자동으로 기록해주고 결제일에 알아서 카드 대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주기도 한다. 참 편한 세상이다.